자, 고1 학생입니다. 고1 학생. 저한테 질문을 하셨네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 영상 우연히 봐서 유익하게 보고 있는 고1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뭐 수요일에 뭐 이제 질문과 답변 한다고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자, 레드필 영상 보면은 고3 학생에게 하는 조언 중에 교복을 벗기 전에 반드시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레드필을 알아나가기 앞서 미리 블루필을 먹으라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 제가 영상 찍었죠? 그거 보시면 되고. 자, 남녀 관계에서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학생인 저로서는 자신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정확히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프레임에 대한 얘기죠. 프레임에 대한 얘기. 1번, 3번 대답하겠습니다. 2번 이미 했으니까. 자, 1번. 제가 왜 미성년자 때 여러분한테 연애를 하라고 했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채널 시청자들이 남자다 보니까 지금 성관계에 꽂힌 것 같아요. 섹스를 꼭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연애를 꼭 하라는 겁니다. 연애. 섹스는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뭐 피임에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괜히 10대 때부터 인생 황그리지 말고 피임을 확실히 하고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래서 섹스는 그냥 옵션이 옵션. 뭐씨 어디 가서 막 엄마한테 가가지고 왜 유튜버 저 사람이 나보고 섹스하라 그랬어 이러지 마요. 진짜 당신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그러면. 난 그런 식으로 학부모들의 탐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왜 10대 때 연애를 하냐 이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게 10대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연애가 여러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거의 유일해요. 제가 많이 봐줘서 24살까지 가능하고요. 그냥 정말 많이 확장을 해서 21살까지 가능해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10대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학생은요 2차 성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학생 때 하는 연애는 솔직히 연애라고 보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진정한 이제 몸이 어른으로 완성된 그런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연애는 고등학생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굳이 연애를 할 거면은 17살 때 고1 때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고2, 고3 때는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블랙필을 여러분이 2년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같은 그런 여자를 초보로 다뤄본 사람들은 그 여자의 영향력과 여자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능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수험생들한테 연애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건데, 바보짓을 미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보짓을. 왜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20살 넘어가고 대학 들어가잖아요. 특히 요즘 이제 그 중국산 질병 때문에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남자 여자가 들어와요. 띠링띠링 이제 대학에 입장을 해요. 여자가 연애 그 경험치를 쌓아서 치고 나간 속도가 여자가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8년간 대학을 다니고 9번의 세터를 가면서 제가 느낀 건데, 연애 시장에서, 대학의 연애 시장에서 여자 신입생들은, 자, 연애 시장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자를 뭐 이상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여자 신입생들은 잘 팔립니다. 근데 남자 신입생들은 잘 안 팔려요. 수요가 적어. 상대적으로 1학년 신입생 동기 CC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적다고요. 저도 그랬고, 이제 선배들이 신입생들 채가는 거를 이제 남자애들이 되게 욕하는데요. 당신들이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예요. 남자들도요, 신입생 여자애를, 자기 동기 여자애들보다는 신입생 여자애들을 선호하고요. 자기보다 어린 여자애들 선호하고, 이제 갓 대학에 들어온 애들도 평균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케바케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나이 많은 경험 있는 오빠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했죠. 남녀가 대학에 올라올 때 이제 갓 20살 넘어서 20대 들어와서 연애 시장에 진입을 하면은 여자 나름의 블루필적인 망상이 있고 남자 나름의 블루필적 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버전의 블루필적 망상은 그 자기가 학생 시절에 어떤 그런 보는 수뇌물 만화나 그런 거에서 느끼는 그런 대학에서 만나는 선배 오빠, 멋진 오빠,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 그래서 여자가 연애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평균적으로.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남자는 평균적으로 연애를 하기가, 특히 1학년 때 갓 들어오면은 연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학년 때가 들어오면은 지금은 이제 못하겠지만 OT나 이런 거 세터 이런 거 가보면은, 특히 전 첫 번째 대학에서 그걸 좀 많이 봤어요. 애들이 자기랑 그 운동도 안 해가지고 어깨도 좁은데 멸치 같은데 어깨 뽕 있는 막 마이 있고, 그것도 처음에 이제 대학생활 한다고 이제 여자들한테 잘 보인다 이렇게 차려입고 오고. 특히 저는 이제 학생 때 학생 애들이 학생인권 조례 전이어서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화장하면 양아치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 와서 화장 처음 해본 거 티나 무슨 경극 화장처럼 하고 오는 여자들이 있었거든. 재밌어요 진짜 1학년들 보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남자 잘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 성장률이 남자가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웬만하면은 고등학교 때 이상한 멍청한 실수는 다 털어내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이제 고1 때 처음으로 이제 여자랑 말을 섞은 게, 제가 부반장이고 이제 반장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뭐 만드는데 학기 초반에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너 그거 해본 적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위질 하다가 뭘? 이랬더니 아니 남자애들 그거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걔는 여중 출신이었어요. 여중 출신.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남자가 그런 거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애 최초로 쉬 테스트를 당한 제 역사의 첫 흔적입니다. 그게. 최초의 쉬 테스트를 당한 거야. 나는 거기 낚였지. 당연히 난 초보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워낙 여자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뭐 폰허브나 이런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교육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라는 동물은 성욕이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여자애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마치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발견한 것처럼 얼마나 신났겠어. 여자한테도 성욕이 있었어! 이러면서 와 대박!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1 때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반에 염색을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했죠. 학생인권 조례 정이고 저는 인문계 학생이었고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염색을 한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걔가 모델 일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걔가 딱 이제 눈에 확 들어왔죠. 학기 첫날부터. 그래서 바로 이제 걔가 계약하면은 처음에 그거 있잖아요. 화이트데이 있잖아. 화이트데이. 그래서 내가 걔한테 집에서 이따만한 사탕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나 대단한 놈이에요. 그 고등학교 등교 시간에 그걸 이렇게 들고 훙훙훙 들고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야. 난 개무시했어. 나는 뭐 보든 말든 들고 가가지고 걔 책상 위에 딱 올려놨어요. 야 이거 너 주는 거라고. 나 너 마음에 든다고. 우리 사귀자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 사귈래라고 했던 것 같아. 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공개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데미지가 큰지, 이게 얼마나 데미지가 큰 것인지 처음 깨달았어요. 이건 마치 헬멧이나 이런 거 안 끼고 그 자동차 충돌 실험 자동차에 탄 기분이었어. 이게 어느 정도 파급이 셌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저 반에서 이제 같이 노는 패거리 남자들이 있었거든요. 한 6명 있었는데 내가 걔네한테 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충차처럼 그 에밀레종 치는 그런 것처럼 뒷문에 좀 이렇게 때려달라고 그랬어요. 기억 상실증 걸리게. 너무 흑역사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1학기 내내 그 여자애랑 말을 안 섞었습니다. 그 모델한 여자애랑. 아무튼 거절당했거든. 근데 이제 급식소가 따로 있어요. 저희 학교는. 장안의 화제가 된 거야. 그 1학년에 소문이 쫙 다 난 거야. 그 여자애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 나 같은 남자애가 학기 시작하자마자 남들 다 보란듯이 이따만한 사탕방을 가져가지고 야 네 마음에 든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여자의 그 인정 욕구, 여자의 그런 관심 욕구, 그 밸리데이션 욕구를 내가 충족시켜준 거거든. 그것도 관심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가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여자가 얼마나 기가 살겠냐고. 기분이 좋고.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내가 좀 먹히네 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반면에 저는 와 이러고 있었지 나는. 네. 근데 그래도 또 연애는 했습니다. 네. 걔 그 공교롭게 그 여자의 짝꿍이랑 또 썸을 탔어요. 내가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처럼 보였나봐. 근데 그때 이제 피처폰이니까 저는 이제 고1 때 처음 핸드폰을 가졌거든요.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제 꽁냥꽁냥거리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이 여자한테 너무 집착을 했어요. 너무 집착을 하니까 내가 재미없는 남자가 된 거야. 보링. 내가 재미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저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졌는데 제가 또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지금 보면 거의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여자한테 그 첫 번째 여자한테 사탕 이렇게 공개 고백한 거, 그리고 거의 스토킹 하듯이 매달린 거, 둘 다 제가 그 미국의 헐리우드 멜로 영화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블루필적인 미디어가 제공하는 블루필적인 그런 백마탄 왕자의 망상을 100%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뭔가 연애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고1 때까지 여자가 성욕이 없는 줄 알았다고. 나는 완전 무지한 거예요. 무지. 여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말 두 번이나 맨 땅에 아스팔트에 얼굴을 찧어가면서 배운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여자한테 그렇게 거의 스토킹에 가깝게 집착을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나의 이런 집착과 사랑에 대한 애정 표현이 여자를 설득하거나 여자를 감명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점점 더 멀리 밀어내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헤어지는 여자 거의 한두 번 빼고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가는 여자 붙잡은 적이 없고요.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나는 그거를 너무 확실하게 학습을 했거든. 고등학교 때 확실하게 학습을 했거든. 그리고 세 번째 연애는 그런 대로 좀 잘 굴러갔죠. 왜냐하면은 세 번째 연애는 저랑 그냥 제가 걔를 되게 편한 친구로 생각해서 막대했어요. 그냥 막대했어. 제 편하게.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되게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걔가 어느 날, 그러니까 약간 진짜 무슨 남매처럼 놀았어 막. 근데 걔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너가 좋은데 너도 나랑 사귀고 싶으면은 언젠가 그냥 나한테 사귀자는 말 하지 말고 대신 키스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걔랑 좀,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한두 달을 뒤인가 걔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제가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걔랑 사귀었어요.
그래서 걔랑 이제 화끈한 연애를 했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이거를 대학생 때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사탕바구니 갖다 놓고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스토킹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예,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24살 때 했다고 생각해봐요. 군대 갔다 와서. 내가 그거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 여성한테 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거를 29살이나 30 넘어서 선을 봤을 때 했다고 생각해봐요. 뒤로 갈수록 크리피하고 소름 돋고, 심지어 두 번째 스토킹적인 집착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심지어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너도 나도 모르고 너도 나도 실수하고 그런 게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서로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는 10대 시절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아이고 재밌는 하하호호 추억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쏠린 분들이 사실은 좀 위태한 겁니다. 아예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예 경험이 없는 분들이 레드필 지식을 너무 다이렉트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제가 거듭 경고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여자랑 부딪히는 실제 경험과 이론으로 배우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연애를 안 해보고 여자랑 안 부딪혀보고 레드필 지식으로 여자를 판단하는 건요, 한 번도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비즈니스를 해보지도 않고 사업을 하는 법에 대한 책, 스타트업을 하는 법에 대한 책만 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20대에 진입을 해서도 여자보다 그 연애의 레벨업을 올릴 기회가 적다고요. 평균적으로. 여자들은 되게 빠르게 레벨업 한다고요. 하이퍼미 필터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라진다고요. 10대 시절 여자의 하이퍼미 필터 기준에서는 저의 그런 행동은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추억이고 하나의 우리 서로 몰랐던 시절의 해프닝이지만, 24살인 여자의 하이퍼미 필터, 28살, 27살인 여자의 하이퍼미 필터의 기준에서는 그 행동들이 훨씬 더 과격하게 점수를 깎아먹는 행동이 된다고요. 즉, 똑같은 행동을 해도 10대 후반에 하는 실수보다 20대 초반, 중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여자한테서 깎이는 점수의 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쏠들이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너무 장기 모쏠인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런 거 인터넷 커뮤니티 썰 보잖아요.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남자가 모쏠이라는 걸 눈치채는 속도와 정확도가 아주 장대하게 올라갑니다. 장대하게. 딱 만나보면 이 남자 모쏠이구나 딱 안다고요. 그만큼 여자들은 짬이 빨리 올라요. 20대 때. 왜냐면은 왜요? 그때 여성들의 섹슈얼 마켓 밸류가 최대한 몰려있으니까. 여자가 제일 잘 나갈 때니까. 연애 시장에서. 남자는 아니거든. 20대 남자는 사실 솔직히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섹슈얼 마켓 밸류의 그래프로 보자면은.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10대 때 한 번쯤 걸치고 가란 얘기예요. 예방주사를 한번 맞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대 때 연애를 안 해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20대에 와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20대 때도 좀 많이 고전을 하다가 30살 돼서 좋은 직장 자리 잡고 유리한 고지에 서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배타적 측면을 잘 장악을 해서. 물론 이거를 또 풍풍 결혼이나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30살에 배타적 측면을 장악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레드필 지식과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면은 충분히 여자를 프레임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일단 지금은 왜 10대 때 연애를 하는 게 좋냐, 내가 권고를 하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교복 입고 가장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적이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추억을 선물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실용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조언을 했을 때 미성년자분들은, 10대 분들은 자꾸 그 뭐 성관계에 집중하지 말고요. 저의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1번 답변하라 좀 길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그래서 고딩 때 어떻게 여자를 프레임에 넣냐 이 질문인데, 사실 질문자분이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나의 세계를 뭘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고딩 때, 10대 때 하는 연애가 가장 순수한 연애에 가깝다고요. 왜냐고요? 학벌도 없고 직업도 없고 편견도 없고 하이퍼미 필터도 거의 없고, 그리고 둘 다 블루필 망상에 빠져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자한테 프레임이랍시고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 차를 보여줄 거야? 집을 보여줄 거야? 뭐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의 학벌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성숙한 남성미, 그런 성숙한 남성의 몸, 그런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여자를 다룰 줄 아는 게임 이런 걸 보여줄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 입장에서 도대체 그 프레임에 집어넣기 위해서 나의 세계를 여자한테 뭘 보여주라는 얘기죠? 이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없어, 거의. 한편으로 거꾸로 얘기해서 없기 때문에 순수한 겁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그래서 제가 그 내추럴 베타 고민하시는 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10대 후반의 여자애들은 그런 알파적 측면에서 룩이나 이런 거에, 룩과 게임에 많이 몰빵이 돼 있다. 특히 룩에 많이 몰빵이 돼 있다. 그래서 빠순이들이 많다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 굳이 그 동료 또래 여자애들한테 질문자분의 프레임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거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쿨한 남자고 재밌는 남자고 또래에 비해서 성숙한 그런 남성미가 느껴지는 남자고, 이제 고등학생이면 이제 키 클 거 다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 공부 하더라도요,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2, 3학년 올라가면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배 나오고 살찌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또 살찌기 때문에 피부도 안 좋아지고 미리 고딩 때 근력 운동 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진짜 시계를 거꾸로 감을 수 있다면 내가 고딩 때부터 내가 근력 운동 할 거예요. 진짜 후회해 진짜. 내가 20살 후반부터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시절에 근력 운동 하면은 진짜 그 개사기야 개사기. 거의 무슨 스테로이드 맞은 것처럼 근육이 빵빵 붙을 거야.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운동. 여러분이 고딩 때 운동해서 몸 키우고 어깨 좀 키우고 그런 남성 호르몬 나오고 그런 성숙한 미, 내 또래 남자들은 애 같아 이런 생각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진득한 모습, 그런 쿨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거 자체로 여자한테 엄청난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기의 갈 길 가는 거 집중하고 이런 모습을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공부에 전진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애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고 그러면서 너무 그런 망가지는 그런 동료 그런 또래 애들 반 친구들 때문에 너무 망가지는 선을 보여주지 말고 너무 개그해 너무 깝키가 되려고 하지 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지문자분의 컨그런스에 맞는 그런 성숙한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피지컬적인 어떤 그런 성숙미를 보여주면은 고1이라면은 엄청나게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죠. 아이 근데 지금 고1인데 지금 12월이네. 이제 고2잖아 그럼 내년에. 운동은 하세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 고1 분한테 해줄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